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도 나름 또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코스닥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중국의 GDP 등 중국의 지표가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중국이 2,300조인가요? 그 정도의 돈을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중국 관련주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EU 반도체법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끼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드디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네요. 이 친구가 또 나스닥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나스닥을 또 끌어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 미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상승이 급격한 상승이 나오진 않더라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 가능성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최소한 하락하진 않는 아니면 하락하더라도 장중 조정에 끝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몰려옵니다. 특히 요즘 공모주를 잘 보면은 반도체 공모주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한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나오면은 약간 이번 건 패스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 공모주가 오면은 와 따상이다 이러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올해 상장한 미래반도체 380%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80%, TMC는 5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상장만 하면은 대박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마침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번 주 월화에 청약하는 마이크로2 나노 요 녀석도 경쟁률이 대박이 나왔기 때문에 기름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청약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공모주가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기가비스라는 친구, 그 다음에 파두라는 친구가 온다고 하는데 요 녀석들도 아마도 당연히 우리가 청약을 해야겠죠. 그때 또 어떤 기업인지 꼼꼼하게 공부해서 공모주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우리가 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송전 시장이 민간에게 열린다. 자, 오늘 시장에서 송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송전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한다 이러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민간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에 관련된 재룡산업, 이화전기 이런 친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강주에도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포스코의 날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스코 최근 들어 오르는 거는 뭔가 2차 전지가 묻어서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원래 포스코의 기본 바탕은 철강이겠죠. 이 와중에 철강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뭐냐? 바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한국산 냉형 강판을 대상으로 미국 상무부에게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냉형 강판을 미국에다가 팔려면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아서 관세 부담을 덜게 되었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우리나라 철강 업계는 미국의 냉형 강판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스타쉽 발사 스페이스X가 달과 심우주 여행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해온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쉽은 오늘 저녁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요 녀석은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쌌다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선이라고 하며 오늘 저녁에 만약에 발사가 된다면 발사 후 90분간 지구 궤도를 돌고 다시 또 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요 녀석이 발전해서 결국은 화성 개척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AI 개발 잠시 멈추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 AI 회사 XAI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거를 멈추자라고 했던 거는 자기가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 벌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I는 모든 대기업이 뛰어드는 미래 먹거리가 되었으며 XAI의 목표는 로봇 시대를 대비하는 게 목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챗GPT가 진짜 많은 걸 바꾸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AI에 대해서 뭐 규제도 많고 안 좋은 소식도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죠. 과연 또 AI가 달릴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검색 엔진을 MS 빙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키면은 삼성폰 기준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 녀석을 MS의 빙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그래봐야 뭐 네이버 쓰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입장이고 전 세계에서 삼성폰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MS의 빙으로 바뀌면은 아마도 구글은 진짜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굳이 또 삼성은 왜 구글을 버리고 MS로 가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챗 GPT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매우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며 사내에서는 삼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교체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구글이랑 삼성 이 두 개의 기업은 협업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쉽게 뒤집어지진 않겠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챗GPT가 진짜 구글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과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엔비디아의 AI 그래픽 카드 수요가 급증 중이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14일 기준 엔비디아의 H100 제품은 이베이에서 4만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이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3만 6천 달러였는데 10% 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H100은 작년에 발표한 제품으로 챗GPT 4.0 개발에 사용한 컴퓨팅 자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연산량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의 전 컨설팅 기술 책임자는 AI 시스템 실행을 위해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H100이 가장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 녀석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저점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름값이 어느덧 1,700원대. 뭐야, 언제 이만큼 올랐어? 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 들어 기름값 많이 올랐죠.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1,70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유 관련주를 봐야겠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만 사서 우리가 넣는 휘발유 값만 벌어도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기름들 정유주 지금 한번 살 타이밍인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류세는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연장은 될 것 같은데 인하폭은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 또한 기름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기름을 조금 빨리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틱톡 금지 법안 처음으로 통과. 미국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승인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법이 시행되면은 애플, 구글 등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돼서 사실상 뭐 미국에서 못 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안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금지를 했나 봤더니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몬테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틱톡 뒤에는 중국이 있다, 우리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국 몬테나주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따봉 현대차야 고마워. 자, 올해 1분기에 현대 그리고 기아의 국내 생산 대수가 9년 만에 90만 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뭐 고금리 때문에 차량이 안 팔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데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는 게 더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참고로 9년 전은 2014년인데 그때는 역대 최대 생산 실적을 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수출을 봐도 8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며 아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 차량 가격 많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실적은 역대급 신기록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침 올해 1분기는 반도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자동차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니까 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영업이익 1등을 삼성전자가 아닌 현대기아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자 한 판에 2,900원. CU에서 초특가 PB 득템 시리즈 상품으로 한 판에 2,900원짜리 피자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냉동 피자기도 하고 크기 자체도 그냥 우리 손바닥만한 그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혼자 먹는데 뭐 2,900원이면 나쁜 가격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피자를 시키려면은 기본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은 그냥 드는데, 그 돈이면은 이거를 한 5개에서 6개, 7개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햄버거는 이 와중에 성장 중. 이제 물가가 좀 높아지면서 외식 전문점들의 성장이 더딜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혼자 성장한 게 바로 햄버거라고 하는데, 햄버거 시장은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을 했고, 나머지 베이커리, 치킨, 피자, 사실상 햄버거, 치킨, 피자 3대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 친구들은 4%대에 머무르면서 그냥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햄버거 가게가 조금 우후죽순 생기는 것 같은데, 아, 이것 때문이구나. 햄버거가 작년에 잘 팔렸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또 이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또한 최근 들어 햄버거에 대한 인식이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저렴한 패스트푸드에서 벗어나 몇만 원까지도 내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롯데리아 그런 햄버거가 아니라 고급 버거, 몇만 원짜리 햄버거 집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 수요도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세 가지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 엔터주가 요즘 난리 났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그냥 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BTS가 쉬러가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저점이었죠. 그 빈자리를 뉴진스, TXT, 지민솔로 등이 확실하게 채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대비 1분기 매출이 무려 67%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위버스 구독형 멤버십 게시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M을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치열했던 왼쪽의 차트를 보면 완전 난리가 났었죠. 치열했던 인수전이 끝났는데 이제는 주가도 나름 평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M의 본질, 과거는 잊고 진짜 SM 자체만 주목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2분기에는 에스파, NCT 드림, NCT 유닛, 엑소 등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이미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몇몇 기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에스파 같은 경우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NCT랑 엑소는 이제 슬슬 좀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새로운 피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침 SM은 올해 새 팀의 신인이 데뷔할 예정이라고 하며, 물론 요 친구들이 얼마나 대박을 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 포함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한 SM, 요 친구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요 친구도 계단 아니 뭐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SK증권에서 올해 수주 전망치가 상향되었다며 목표 주가 6.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강세가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지난 10년 동안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고, 또한 신규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보이는데, 지금의 내년 예상펀은 8.53으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가 역대급이라는 소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예상외의 선전을 현재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거래대금으로 보면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좀 진심이라는 거겠죠. 게다가 공매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너무 비싸다, 코스피 2500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며 인버스와 곱버스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에코프로 친구들처럼 공매도를 무시하고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현수막 민원 폭주. 요즘 밖에 산책 나가면은 저 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뭔가 정치 관련 현수막이 좀 많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총선 준비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을 장소, 수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색적인 정치 구호로 거리가 지금 현재 도배가 되고 있어서 이에 맞춰 민원 신고도 폭등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한 사고도 늘었다고 합니다. 현수막끈에 목이나 다리가 걸리는 등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데요. 게다가 폐현수막은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이라 썩지도 않아서 대부분 처리하려면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당연히 환경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현수막이 왜 그렇게 많나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추진. 내가 우리나라 땅 가겠다는데 돈을 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입도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데 1인당 부과액은 한 8,000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딱 하나의 조건은 바로 진짜 그 돈이 온전히 제대로 환경을 위해 쓰이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참고로 지난번에 하와이에서도 환경 분담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주도도 잘해서 잘 걷어서 제발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바일 게임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경쟁이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들어 MMORPG의 매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는 원신과 디스라이트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하며, 그리고 12일에는 리니지 M, 아케이지워,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러한 게임이 상위권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순위 경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서브컬처 게임 붕괴 스타레일과 MMORPG 나이트크로우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참고로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 게임인데 글로벌 사전 예약자만 무려 1천만 명으로 원신 제작사의 신작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또한 리메이드의 야심작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 두 개가 딱 출시되는 그 순간부터 순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나이트크로우가 리메이드 주가를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